여러분들 지금 미리 숨을 크게 쉬어두시길 바랍니다. 그가 왔습니다. 동네 꼬마님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숨 막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 많이 쉬어두시고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동네 꼬마 형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 동꼬 형님이 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네. 될까요? 키워드가 네. 뭐 되게 흔한 키워드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필 거고, 많은 새로 사귄 커플들이 오. 꽃놀이도 가고 또 결혼도 하는 이런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 시즌에 맞춰서 즐거운 또 연애 생활 되시라고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잔인하네요. 그래서 예. 잔인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이제 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는 동생인데, 동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큰 구심점은 없는 친구인데 서로 제가 전시차를 팔아서 타 지역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마침 저녁밥 시간도 되고 그래서 배고가 고파서 차를 갖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밥이나 휴게소에서 먹어야겠다 하는데 선뜻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이 친구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같은 브랜드에 있으니까 한숨도 쉬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동생도 차 가지러 오면은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오. 굳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차를 팔아서. 그래서 예. 친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통화를 해요. 이번 달에 몇 대 팔았냐, 뭐 좀 힘든 고객은 없었냐. 그래서 연말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너 혹시 무서운 얘기 조금 섬뜩한 얘기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예. 왜 바로 이 얘기를 안 했냐면은 조금 어쩌면 시들무에서 많이 다뤘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또 100% 이건 리얼이니까 네. 한번 오늘 들고 와봤어요. 이 친구가 올해 나이는 35이고 28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원래는 취직을 그냥 했었는데 일반 직장은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야근도 있고 특근도 있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자기 그 성격하고 안 맞더래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다니고 딱 때리치고 이제 친척이 소개를 해준 게 저희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으로서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잘 자리 잡았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부모님한테도 독립해서 혼자 좀 살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나와서 살면서 이제 피 끓는 청춘이 저녁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검색을 좀 했대요. 그 우리 이성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채팅을 좀 할 수 랜덤 있는. 채팅. 예, 근데 같은 이제 지역을 좀 알려주면서 서로 오. 매칭을 해줘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씹히고 뭐 대화를 하더라도 잘 안 이어지고 이러는데 어떤 여성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쪽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얼굴 보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쪽지하다가 만나서 술 마시는 건 좀 뭐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매너 있고 좋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전혀 한 10시가 못 되었고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머리 감고 머리에다가 왁스 칠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번화가 쪽으로 나간 거예요. 약속 장소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은 서로 이름은 모르고 약간 닉네임식으로 딱 가가지고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만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연락처는 서로 교환 안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키는 한 160 정도 돼 보이고 얼굴은 평범한데 약간 보기 좋게 통통하신 여성분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마른 여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침 자기가 가진 이상형하고 어느 정도 약간은 매칭이 돼서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똘비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똘비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만나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거기 나갈 때 목적의식은 좀 뚜렷했겠죠. 그 나이에 피 끓는 청춘에 오늘 저녁을 내가 한번 뜨겁게 불살라 보겠다. 그래서 이제 막 건배하고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는데 이 여성분이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예. 이 여성분은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는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연인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녁 늦게 너 누구 만나냐, 어디 나가냐, 인증샷 보내라, 이런 거는 솔직히 서로에게 실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이었대요. 똘비가.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나이는 22살이더래요. 대화를 해봤더니. 근데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살던 지역은 좀 먼 지역에서 살다가 업무 때문에 이쪽 지역에 얼마 전에 넘어와서 자리를 좀 잡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오늘 저녁을 뜨겁게 불살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더 만나보고 싶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래요. 대화를 할수록. 그래서 다른 마음 안 품고 진짜로 매너 있게 술 먹고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실명을 알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진 거예요. 되게 딱 매너 있게. 그 이후로 서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뭐 만나서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또 이 여성분이 차도 있으시더래요. 22살인데. 네. 근데 완전 상여자인 게 쌍용 거 벤 차량 있잖아요. 그 픽업 트럭 벤 차량을 몰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예. 와, 상여자다. 진짜 뭔가 매력이 찰찰 넘쳐 흐른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드디어 발전을 했대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100일 넘게 쭉 만났는데 조금 이제 불만이 생기더래요. 물론 굉장히 좋았대요. 저녁 한 8시 이후로는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뭐 없고, 본인이 심심하거나 해서 전화하면은 바로 받든가, 아니면은 안 받더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는 항상 콜백이 와주고, 네. 나에 대해서 구속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의심도 크게 안 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100일이 넘어간 시점에 불만이 뭐였냐면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뽀뽀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더래요. 너무 완강한 이 거절에. 그래서 피 끓는 청춘이 이제 막 죽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래, 내 나이도 28인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조 있는 여자가 좋지.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진짜 미래를 완전히 약속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될 건데 내가 너무 조바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궁금증들이 증폭이 되더래요. 이게 100일이 넘어가고 반년이 넘어가고 무슨 궁금증이 증폭이 되냐면은 집을 모른대요. 이 똘비의 집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바라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되게 정중하면서도 완강하게 거절을 한대요. 집 바라다 주는 거 싫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실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스토커였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상처가 좀 치유될 때까지만 날 좀 보듬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의심들이 생기는 게, 집도 모르고 저녁이 되면은 연락이 안 와. 근데 내가 연락을 하면은 안 받으면 30분에서 1시간 있다 연락이 와. 혹시 밤일을 하는 게 아닌가, 얘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크게 자리를 잡더래요. 근데 밤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많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마냥 바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집이라도 한번 보자. 집을 알면 얘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친구가 퀵 배달 일을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친한 친구인데, 야,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내가 좀 이런 게 많이 궁금한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 너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면은 30-40분 정도 후에 그 번화가 택시 타는 쪽에서 네가 오토바이를 한쪽에 하이바 쓰고 좀 기다리고 있어라.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면 네가 어느 동네로 가는지 집을 좀 한 번만 따라가 봐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듣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내가 그건 하겠다. 친구인데 그거 하나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술 한잔 먹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30분 후에 준비 좀. 그때 친구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준비 완료. 그래서 여자친구 택시 태워서 잘 가 하고 보냈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집이 어딘지는 안 알려줬어도
일단은 번화가 기준으로 뭐 내 집은 북쪽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위치만.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남쪽인 거예요. 완전 반대쪽. 오? 집도 완전히 거꾸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파악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가 쪽에서 내렸는데 내가 천천히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 내가 택시 내린 데까지는 알려줄 테니까 나머진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참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의심이 더 커지더래요. 예. 아니 집은 안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위치를 거꾸로 알려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얘가 그렇게까지 뭔가를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일단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린 그 동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다음날 가봤대요. 다음날 가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녁에 그 동네를 그냥 쭉 걸어 다녀봤대요. 뭘 찾은 거냐면은 여자친구 차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차를 찾아보려고 쭉 걷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달동네가 하나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일반 동네하고 달동네 경계면에 있는 집에 여자친구 차가 딱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근데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주택 옆에 차가 주차돼 있다고 이 집에 여자친구가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차 옆에 가가지고 담벼락 뒤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안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전화나 한번 해보자. 벨소리라도 혹시 울리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콜백은 올 건데 근다고 내가 여기서 전화 받으면 뽀록 나니까 담배는 한 대 피고 가자. 그래서 그 담벼락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택 대문이 그 안에 현관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근데 주택이 허름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주택이고 앞에 작게 화단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나 이런 건 안 심겨져 있고 그냥 흙만 있는 화단이 있는 진짜 허름하고 작은 주택인데 안에 현관문이 끼익 열리더니 여자친구가 거기서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맞구나. 근데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 보니까 화류계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시간이 한 저녁 10시 정도? 봉투에다 뭘 담아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혼자서 그 시간에 여자가 그 앞에 화단 흙을 막 삽으로 파더래요. 삽으로 착착 파가지고 봉투에 있는 거 그 안에다가 탁탁 덜고 다시 흙을 덮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가 뭐 치우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뭐라 혼자 투덜투덜 하더래요. 네. 뭐라 투덜투덜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이길래 그래도 이 동생이 나름 머리가 빠릇빠릇한 게 벨소리 울리면 걸리니까 본인 거 핸드폰을 후딱 꺼내가지고 진동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발소리 안 나게 총총총총 그 골목 따라서 이제 한참 멀어진 거죠. 아니야 다를까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안 받았대요. 일단은 목소리 들릴까봐. 그리고 한참 떨어져갖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더래요. 그래서 자기야 뭐 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었어. 이렇게 또 일상적인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일주일을 매일 순찰을 돌아봤대요. 그냥 거기를 서로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은 그랬더니 어디 나가는 거 없이 집에 계속 있더래요. 집에 불도 켜져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일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답답하더래요. 이때가 거의 근 1년 가까이 만났을 텐데 이 친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지 형제가 누가 있는지 본래 고향이 어딘지 뭐 말은 하는데 별로 신뢰도 안 가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오픈하는 게 없더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말투에 섞여 나오면서 좀 언쟁을 벌였대요. 한 번에 드디어 네. 좀 싸움이 크게 한참 말싸움을 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고 있는데 내가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화낼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퀵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퀵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도 이제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야 뭐뭐뭐뭐 차 남바 그 여자친구 차 맞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네 여자친구 같더라고. 지금 시장에서 닭 사고 있다야. 그래요. 그래서 닭?
이 시간에? 무슨 닭? 그랬더니 시장에 가보시면 이제 제 지역에도 있는데 생닭을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인데 살아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날개 깃털 같은 거 빼가지고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닭을 샀대요. 근데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사서 가더래요. 그래서 픽업 트럭 뒤에 우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 넣는 이렇게 집같이 생긴 케이지 있잖아요. 이쁜 거. 네. 거기다가 닭을 넣고 지금 가려고 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거 퀵비 내가 줄라니까 좀 따라가봐 어디 가나. 야 따라가봐. 야 이유는 묻지 마.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한 가볼게 하고 이제 친구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야 한참 따라왔는데 시 딱 벗어나면은 있는 시골 마을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봤는데 그 이상은 따라가면 나 걸린다.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튼 따라와봤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위치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가 차를 한 대 팔았던 동네더래요. 거기가 시골 여기저기 저도 차를 많이 파니까 뭐 그런 아다리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여기에 연고가 있을 리는 없고 참 이게 뭔 일일까 하다가 영업사원인 재치가 살짝 발동을 했어요. 이 동생이. 예. 그 닭집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을 해줘서 닭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닭집 사장님을 이제 추궁을 좀 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린 여자가 와서 이렇게 닭을 사가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방금 왔던 픽업 트럭 타고 온 여자 뭐 자주 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사장이 그런 건 왜 묻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가 아닌데 참 여자친구가 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다른 남자 몸보신 시켜준다고 요즘 닭을 좀 해다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정황이 좀 있어가지고 사장님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걸 내가 함부로 뭐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차 팔면서 느낀 거지만 제일 좋은 이거는 딱 우리 신사임당 누님 부장을 딱 드린 거예요. 10만 원을 딱 드리면서 저 진짜로 간절하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돈 받으시더니 한 5일에 한 번꼴로는 오신대요. 그 고객이 여자친구가.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사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는 사람이고 궁금은 한데 굳이 물어볼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팔았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명함을 드렸대요. 저 다음에 여자친구가 와서 생닭을 사면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좀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제보비 오늘 드린 것만큼 내가 한 번 더 드린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 그런 건 어렵지 않지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이제 신사임당이 최고예요, 진짜.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언쟁을 벌인 커플들은 조만간에 또 바로 언쟁을 한 번 이렇게 벌이고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조만간에 한 번 또 싸웠대요. 또 싸우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싸우고 난 다음날 그 닭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핸드폰번호 저장 안 해놨으니까 이 사장님 봤더니 방금 여자친구 닭 사가셨어요?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제가 찾아뵙고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뭔 계획이었냐면은 그 시골 동네로 그냥 바로 가봤대요. 그냥. 예. 근데 본인이 그때 회사에 있어가지고 본인 차를 타고 가면은 알 수도 있으니까 시승차를 타고 갔대요. 시승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마을 초입에서 차를 한쪽에 대놓고 기다리는데 여자친구 차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더래요. 뭔가 내가 계획해놓은 게 맞아 떨어지는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길래 차가 한참 멀어졌을 때 본인도 시동을 걸고 마을로 따라 들어갔대요. 쭉 따라 들어가는데 마을 지리는 되게 간단하고 이 마을을 차량 출고 때문에 2번 정도 와본 마을인데 이 마을 끝에까지 들어가면은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옆으로 비포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돼 있고 이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산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의 길인데 그 뚝방길로 쭉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고도 없는 곳에 본인의 선산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수지 비포장이 시작되는 쪽 옆에다가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대요.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데 한 5분쯤 걸어 들어갔을까? 딱 차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닭을 한 마리 사왔잖아요. 여자친구가. 닭 목하고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을 하나 매가지고 나무에다가 짧게 매달더래요. 이렇게 위에서 매단 게 아니고 옆으로 나무 기둥에다가 짧게 매달아서 이렇게 닭을 놓고 그러니까 크게 못 움직이게 닭이 야구 방망이로 그냥 빠따를 치고 있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더래요, 분명히. 네. 한참 그렇게 빠따를 막 치더래요, 그 닭을. 그럼 닭이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한참 그 미친 짓을 이렇게 하고서 차 그 적재함에서 삽을 하나 빼더니 흙을 또 파더래요, 한쪽을. 그러더니 줄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탁 놓고 흙을 탁탁 덮고 차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더래요, 그냥. 뭐야? 그래서 와,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대요. 이런 모습은 뭔가 있다, 얘는. 근데 지금 나오는 차에 마주치게 생겨가지고 뚝방 옆으로 그냥 미끄러 내려가고 정장 다 버리고 그 차는 지나가고 다행히 본인은 못 본 것 같아갖고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려고, 약간 지대가 밑에보다 높았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차가 쭉 내려가다가 본인이 타고 온 시승차 옆에 잠깐 쓰더니 다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막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혹시 걸렸나. 그리고 매장에 복귀를 했더니 옷은 흑투성이에 얼굴은 뭔가 근심이 좀 가득 차 있고 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일로 와, 담배 한 대 피자. 그래가지고 둘이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봐라. 너 뭐 돈 사고 쳤냐?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배님, 뭐 돈 사고는 아니고 쪽팔려고 내가 뭐 말도 못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야, 네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내 친구가 어느 동에서 술집을 하나 하거든. 네가 여자친구랑 좀 화해하고 그러면은 꼬셔가지고 그 술집을 한번 가서 술을 한 잔 먹어. 술 한 잔 먹으면은 내가 친구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려니까 너도 통화해놓고 민증 검사를 한번 억지로 할게. 민증 검사를 하면 네 여자친구가 22이라며. 그러면은 보통 민증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나오니까 원래 살던 동네랑 그 민증에 다 써있잖아. 본명이 맞는지도 거기 보면 알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딱 다 짜고 디데이가 딱 돼가지고 그 술집을 갔대요. 이제 화해도 했고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사장님, 저 예를 들어서 6번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얘기한 대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그 신분증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겠다 울고 가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딱 집에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그 신분증 내용 한쪽에 메모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문자로 보내줄게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그 문자 온 걸 딱 받아서 봤더니 사진은 본인이 맞는 것 같고 이름은 뭐고 주소는 어디에 써있고 그리고 출생연도가 22살이 아니고 25살이더래요. 그래서 3살 맞네. 얼굴은 맞으니까 본인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도 속였고 한 3살을 속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고향은 부산인데 민증상 써있는 그 주소는 당진 정도로 돼 있는. 이렇게 완전히 또 반대인 이런 곳을,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여자친구인 거예요. 하나도. 뭐 하나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은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보고 얘를 내가 계속 만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에 그 스토커를 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숨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이 여자친구의 본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차 팔면서 그냥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객분이 원하는 차가 원래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전시차는 좀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차 리스트를 쭉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당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매칭이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잡았대요. 마침 이게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작정 그냥 그 동네로 가봤대요. 근데 이제 당진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 지방 도시여서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고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중국에서 왕서방 찾기더래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고인지 남녀공학인지 어딜 나왔는지 본인이 아무것도 정보가 없더래요. 그냥 무작정 홀린 것처럼 왔는데 예. 근다고 본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런 학생 다녔어요 물어본다고 알려줄 리도 없고 예. 내가 그냥 너무 답답했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있는 저희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차량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니까
딱 들어갔는데 본인하고 연배가 얼추 비슷해 보이는 영업사원이 있더래요. 당직을 쓰고 있더래요. 저도 전시차 가지러 가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얘기도 하면서 놀거든요. 그쪽 영업사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본인보다 한 살 어리더래요. 그렇게 어린 영업사원이 흔치는 않은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이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뭐라도 정보를 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여기 대리점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한번 움직여줄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네. 얘기를 그냥 해봤대요. 혹시 이 동네에 그 똘비라고 민증에 써있던 본명이 똘비라고 해볼게요. 똘비라고 몇 년생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름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허세를 부리더래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 좀 치고 유명했던 애 같으면은 제가 알아보면 알 수는 있다. 이렇게 조금 허세 객기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명함 이렇게 딱 주면서 그 혹시 좀 알아보고 정보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달라고 내가 요래저래 하고 사실은 여기 지역에 있는 전시차를 잡은 건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다. 또 자초지종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어렵게. 쪽팔리지만. 일단은 알았다고 울고 본인은 전시차를 가지고 본인 지역에 와서 썬팅샵에다 차를 인도를 해놓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예. 그래서 또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누굽니다. 딱 받았더니 과장님 저 그 어디 대리점 누구예요? 아까 거기 대리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알아봤는데 제가 좀 이따 카톡으로 졸업앨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얼굴이 맞으면 그분이 맞을 거고 얼굴이 안 맞으면 그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되게 유명한 왕따였고 사이코였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되게 말수도 없고 애들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씩 이유 없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친구를 뒤에서 펜으로 찍고 또 심지어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오빠랑 사귀었는데 이 고등학교 오빠가 왕따인 것도 아는데 솔직히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좀 골려주려고 나쁜 쪽으로 아이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걸 알고 만나는 날 그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가지고 진짜로 또 큰 사건도 일으키고 했던 완전히 머리 나사 풀린 애라고 그거. 예.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걔 그거 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걔 뭐 무당한다고 이런 소문도 있고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안 본 지 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사진 좀 하나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졸업앨범 사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맞더래요. 이래서 타 지역에 넘어와 있었구나. 이해가 안 되던 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뭔가 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든가. 근데 이거는 뻥이라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이 진실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 똘비하고는 내가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정확하게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만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틀 후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똘비가 되게 살갑게 대하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매몰차게 말하려고 했다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타이밍을 재다가 이제 시간이 그날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똘비가 오빠 드라이브나 좀 하자고 그러면서 본인 차로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똘비 차를 탔대요. 똘비가 노래도 키고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렇게 해맑은 애가 어떻게 닭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고 있고 저런 과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똘비가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쭉 가서 차 세우면 얘기하려고. 근데 똘비가 그 마을로 들어가더래요. 예? 어이구야 느낌이 쎄하다. 이게 알리는 없고 얘가 그래 이쪽 지역에 온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적한 곳 아는 곳이 이곳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닭 묶어놨던 곳에 주차해놓은 그 자리까지 차를 갖고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느낌 되게 더럽더래요 진짜. 근데 크게 무서워할 건 없는 게 어찌됐건 그 친구가 키가 한 178 정도 돼요. 그리고 막 몸이 막 울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남성인데 일반적인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쫄아갖고 옆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보조석에 타 있었고, 이 동생은 딱 차를 세우고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똘비가 먼저 얘기하더래요. 오빠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없었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소름이 좀 돋더래요. 어떻게 알았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들쑤시다가 혹시 얘한테 돌고 돌아고 얘기가 귀에 들어갔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얘기를 해. 만나서 그냥 우리 데이트하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속으론 그랬대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헤어지자는 건 무섭다.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할 말 있었으면 해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 싶더래요. 영업사원 촉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빠가 네가 하도 감추는 게 많아서 좀 알아봤는데 알다 보니까 네가 원래 살던 지역도 알고 때마침 내가 차팔로 갔다가 거기 영업사원한테 네 얘기를 좀 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빠는 솔직히 근다. 네가 이렇게 다 감추고 한 게 나 이해도 안 되고 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빠도 날 떠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느낌이 분명히 여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 순간이. 그래서 헤어지자 말은 전화통화나 문자로 하자. 그리고 아니?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너한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니? 오늘 만나서 너랑 이렇게 나 즐겁게 데이트하고 내가 너한테 그런 내색을 비췄어? 네가 그거에 마음에 상처라면 그 상처를 난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멘트를 막 친 거예요. 멘트를 막 쳤더니 똘비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오빠가 진짜로 나 떠나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다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빠 나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오빠한테 미안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석 쪽으로 몸을 뉘어가지고 제 동생, 그 동생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더래요. 예. 그래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줬대요. 근데 소름 돋더래요. 올라갔다 빨리 상황 정리하고 나 집에 가가지고 문자로 얘기하겠다. 못 만나겠다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오빠는 다 이해해. 그러니까는 빨리 얘기하지 그랬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흐느끼다가 조용하더래요. 조용하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오빠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뭔 심장?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 그러더라. 숨길 땐 심장이 다 빨리 뛰더라. 그러면서 머리를 탁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혔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 고양이들이 털 세우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죠. 막 날카로운 소리. 여자가 막 이런 거. 예. 그 소리를 막 악지르듯이 지르면서 손톱으로 자기 목을 이렇게 뜯을 것처럼 자꾸 핥히더래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근데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 목을 이렇게 쥐어 뜯을 것처럼 조르면서 이렇게 핥히니까 이걸 뜯어내려고 자기가 그 여자친구 양 손목을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까불다가 와이프한테 한두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여자가 생각보다 진짜 힘이 세요. 예. 그리고 이 동생도 같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풀파워로 이거를 뿌리치면은 뿌리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치니까 이 사람이 안 다치는 선에서 힘 조절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힘이 더 들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찌됐건 힘으로 뜯어갖고 목에 막 다 핥히고 뜯었는데 그 컵홀더 있는데 옆에 철물점에서 파는 큰 커터칼 하나가 꽂혀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기에 손 뻗으면 답 없다 저거는. 아무리 내가 남자여도 살 그냥 찢어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데 그쪽으로 손이 쑥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만 UFC에서 파운딩 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얼굴을 갖다가 풀파워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8방, 9방을. 어이구, 예. 그렇게 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똘비가 얼굴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타이밍에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렸는데 똘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또 막상 겁나더래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주먹이 지금 나도 살려고 나간 건데 주먹이 머리를 이렇게 딱 드는데 코하고 입술 이런 데 찢어져갖고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딱 얼굴을 드는데
인상과 그 눈빛이 죽일 것 같더래요, 자기를. 예.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머리를 들더래요. 아, 몰라. 커터칼이지만 나는 쟤랑 싸우고 싶은 생각 없고 튀자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운전석에 딱 앉더니 시동을 그냥 걸더래요. 예? 그러면서 차로 자기 쪽으로 돌진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냥 차로 마치 밀어서 죽일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옆에 거기가 비포장길이니까 나무 있는 쪽 길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길로 뛰었대요. 왜냐면 차 가지고 쫓아오진 못하니까. 근다고 여자가 내려서 자기를 쫓아와도 느리니까 여자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야, 나 좀 태우러 오라고. 너 그때 그 마을이니까 나 좀 태우러 오라고. 저거 완전히 저거 미친 사이코다고 저거. 나 좀 태우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태우러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예. 와, 나 X 됐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죽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보나마나 고소 들어올 거고, 경찰에 가서 말해봤자 나는 남자고 똘비는 여자고, 남자인 나는 목에 생채기 몇 개 있고 똘비는 얼굴이 아예 뭉개졌고, 아, 미치겠다. 나 이거 뭐 감옥에 가는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냥 아무 연락이 안 오다가 한 열흘? 보름쯤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서 받았더니 그 똘비의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똘비가 사실은 좀 귀신의 시인 아이다. 그래서 용한 무당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보낸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고소하거나 우리가 신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우리 똘비가 이런 귀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니까 조금 이해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여기서 인연은 끊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 동생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은 확신을 하거든요. 똘비는 귀신의 시인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왜 알 수 있었냐면, 아까 전에 그 뒤에 말씀드린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똘비 집을 찾아 나서서 똘비 차 옆에서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보는데 똘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를 묻었잖아요. 네. 딱 뭔가를 묻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씨, 얘는 한참 즐겁게 노는데 꼭 이럴 때 전화질이야 하면서 전화를 자기한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똘비는 매 순간마다 귀신에 씌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냥 예. 사이코패스 또라이지 귀신에 씌인 게 아닌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자기를 걱정하게 만들고 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치만 봤다가 사이코패스 짓을 해야 되는데 사람 갖고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닭집이나 가고 그러고 있고 하는 완전 또라이인 거를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부모님은 안 믿더래요. 예. 내가 우리 딸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사정이고, 아무튼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했고 뭐 서로 고소의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인연을 끊읍시다 하고 인연을 끊고 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두렵더래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뭔 사고를 당할지 두렵더래요. 근데 이 동생이 그래도 강다구가 있다고 느꼈던 게, 여자친구한테 문자는 하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나타나려면 나타나. 그날이 너는 죽는 날이니까 하고 먼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 예. 답장은 안 왔고 그날 이후로 아무튼 그 똘비하고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아무튼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사이코인 사람을 만나본 건 처음이어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예. 얘기는 해줬는데 아마 시들모에서는 이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요, 한 번도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대부분 스토킹 뭐 얘기 정도? 네, 스토킹에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완전 와. 그리고 그게 하나 더 있었네요.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다. 예. 이 친구가 그리고 얘기 들은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그쪽 여자친구가 살던 동네 옆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A4 용지로 되게 허술하게 임대라고 써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 나갔냐고. 그랬더니 집 나갔는데 혹시 물어봤대요. 그 전 세입자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혹시 집이나 이런 곳에 이상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단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길 파봤더니 뭔 내용일지는 아시겠죠? 예. 온갖 뼈가 나오고 썩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 해주더래요. 내가 미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오고 나서 이 동네 길고양이가 다 사라졌다고. 우와. 그 얘기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했었네요. 이거 얘기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런 얘기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동물로 먼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람한텐 차마 본인이 힘이 딸려서 그런지 못 하니까 거기다 화풀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 머리 아파요. 숨 막혀. 머리 아파. 아유, 저 오늘 걱정이 태산이어서 왔는데 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머리 아팠어요, 오늘도.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채팅으로 만난 적이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 친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쵸. 여자, 남자 다 사람이다 보니까, 항시 우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성분들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무섭죠. 그죠. 남자가 사이코면은 진짜, 예. 그건 말도 못하죠. 예. 아무튼, 오늘 동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숨 좀 쉴게요. 네. 네. 네, 좀 숨 좀 쉽시다, 여러분들. 예,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동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식 밖의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